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전문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서 피해 조사 등 실무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회에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입니다. 개정안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피해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달 말 예정된 법안 소위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못하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급한 게 기한 연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당 지도부에다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무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여전히 상임위원이 없는 상태고 4명에 불과했던 전문 조사관 중 최근 1명이 그만두어 가뜩이나 더딘 조사 업무가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 개시 명령이 떨어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담당 조직조차 꾸려지지 않아 관련 업무는 시작도 못했는데 희생자 조사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해 유족들이 항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일을 어떻게 처리해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굉장히 터덕거리고 있죠. 전문조사관도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직제도 좀 전문성이 있게 꾸려가는 방법들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과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각 시군의회와 도의회가 전남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남도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도민들의 의료 불평등 해소와 의료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전남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도민 공감대 확산과 의대 유치 분위기 조성은 물론 대정부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해 시군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의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연간 9만 톤,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율촌 산단에 들어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생산 공장입니다. 지난 2018년 첫 삽을 뜬 뒤 4년 3개월, 4단계에 걸쳐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양극재는 2차 전지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양 공장 생산량은 연간 9만 톤, 고성능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셋, 둘, 하나. 네,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간 포스코는 광양만권을 거점으로 양극재뿐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여러 소재를 한 번에 생산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 공장, 폐배터리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공장 등이 현재 조성 중입니다. 앞으로 양극재 광양 공장과 연계해 원료부터 소재 생산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아우르는 배터리 소재 풀 밸류 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새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를 늘리고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갖추는 데 사활을 건 지자체들은 공장터 확보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 광양에 2차 전지 산업을 입지할 수 있도록 광양만권이 기존 철광과 석유화학 산업을 뛰어넘어 2차 전지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처럼 광양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결한 투자 규모만 3조 원에 가깝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한데요.
석유화학 산업의 실적 악화 속에 2차 전지가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2차 전지 관련 기업 유치는 2018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산단을 제외하고 9곳 중 8곳이 율촌산단과 세풍산단 등 광양만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 증설에 나선 포스코 케미컬 등이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이곳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 등은 모두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광양만권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한 업체 투자 금액만 2조 8천억 원. 세계 최대 규모 공장도 2곳이나 됩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준공을 앞둔 곳까지 포함하면 2,000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광양 또는 여수 순천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양극재 소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유관 다른 기업들도 계속 광양, 여수, 순천 지역에 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2차 전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 석유화학과 달리 저탄소 신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녹색 보호주의나 탄소 국경세 관련 규정이 도입되면서 친환경적 생산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해서 석유화학 산업에 잇따른 실적 부진 속에 저탄소 신산업인 2차 전지가 광양만권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 동력으로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당시 약속된 미결 과제에 대해 적극 이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 2005년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과정에서 약속된 통합 양해각서에 대한 정부의 이행 책임을 따져 물으면서 17년 동안 지키지 못한 한의대와 의료기관의 여수 캠퍼스 설립 약속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챙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수시 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금오도에서 대두라도를 거쳐 월호도로 연결되는 1,900억 원 규모의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재원 분담 동의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도비와 시비의 분담률이 50대 50으로 시비 부담 또한 과도하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여수시는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2027년 완공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2일 여수시의회 상임위까지 의원들에게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알려 동의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물이 부족한 전남 섬 지역에 해수 담수화 설비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 담수화 설비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국가 수도 계획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1km, 배로 5분이면 닿는 섬, 완도군 고마도입니다. 45가구 70명이 거주하는 이 섬의 생활용수는 지하수, 식수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만든 물을 사용합니다. 8년 전 준공된 해수 담수화 시설은 요즘 고장도 잦고 물 생산량도 부족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간정에서 나온 물이 가뭄 때문에 물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마도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고마도에서 800m쯤 떨어진 이웃섬 토도. 20가구가 사는 이 섬에는 6년 전부터 광역상수원인 장흥댐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완도지만 육지인 해남군과 가깝기 때문인데 고마도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고마도의 상수원은 30km쯤 떨어진 약산도 수원지를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해등계 또한 가뭄이 심각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해남이나 아니면 불목리에 있는 강역 상수도를 가져가는 방법을 합니다. 육지와 2km 이내인 유인도는 전남에만 50여 곳.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수도 계획이 지금껏 유지되면서
섬 지역 해수 담수화 설비는 완도군에만 15곳, 전남 전체로는 50곳에 설치됐습니다. 해수 담수화 설비 증설도 중요하지만 수도 계획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섬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등 5개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MBC에 내린 조치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하는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건 시대착오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 제한 조치 취소, 대국민 사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과의 국제 교류를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오늘 전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 외국인 교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와 각종 레크레이션 등을 통한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또 국가별 문화체험과 전통 음식 판매 부스 설치를 통해 각국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광양 하이테크에서 2022 발명 특성화 마이스터고 연합교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산학협력형 발명 교육 프로그램 우수작품 시상식과 학생 교류 캠프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양 하이테크의 안수빈, 양혜원 학생이 특허청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 시내버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여수시가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100명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중고등학생과 성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준법 운행과 시설 관리를 포함해 12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순천문학관에서는 지역 출신 작가와 작품을 탐구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출발해 갈대열차를 타고 문학관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관내 주소를 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도 흐리고 공기도 탁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올라서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줄어들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도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14도, 광양 12도, 순천 1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여수 20도, 순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먼바다에서는 오전 중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35분, 간조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만흥지구 주민들이 택지개발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연일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 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에 이어 어제도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주민 동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국토부와 LH공사의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며 주민 30여 명이 집단 삭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흥분한 주민 한 명이 실신해 구급차로 이송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이모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CCTV 등 증거를 인멸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 측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순천의 한 주민센터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순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밖에서 대화해달라며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센터 직원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50대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사건 이전에도 해당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한 풍산개를 놓고 대통령 기록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키우는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국가기록물 대여 방식으로 맡아 키워질 수 있느냐는 문의가 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또 광주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대전 등의 동물원에 이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가 전반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아우르는 도시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구상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기존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수립 방식을 벗어나 시민계획단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에서 수립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건축정책과 도시경관 등 도시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포괄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광양시가 수험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영화관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수험생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수험생 격려 행사를 올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국가산단 내에 쌓여있는 대규모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성일 전남도 의원은 여수 남해화학 안에 쌓인 대규모 폐기물이 아직까지 줄지 않고 있다며 바다로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